안녕하세요. 챕터 4 2차원에서의 운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차시 동안 2차원에서의 운동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예제 문제 5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길이 L인 막대에 의해 연계되어 수직하게 구부러진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A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V로 일정하다고 하면 알파가 60도일 때 B의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면 됩니다.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물체 A와 물체 B의 좌표를 A는 x, 0 그리고 물체 B는 0, y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막대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를 통해서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길이의 제곱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B의 속력, 즉 속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는 상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좌변은 2x dt분의 dx가 되고요. y제곱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dt분의 dy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0이 되면 양변에 2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 dt분의 dx는 a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물체 a는 지금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dx분의 dt를 우리는 마이너스 v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t분의 dy는 지금 물체 b의 속도가 되니까 바로 vb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x의 마이너스 v 더하기 y vb는 0 이므로 문제에서 물어봤던 vb로 좀 정리하게 되면 vb는 y분의 xv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알파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탄젠트 알파라고 하면 x분의 y가 바로 탄젠트 알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y분의 x니까 탄젠트 알파분의 v로 vb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가 60도일 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알파의 60도를 대입하면 탄젠트 60도분의 v가 되면서 정답은 루트 3분의 v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는 폭격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폭탄을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이 폭탄들이 낙하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가상의 카메라로 찍었더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낙하시킨 폭탄의 위치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단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간 간격이 몇 초인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폭탄은 놓는 순간 폭격기와 수평 방향의 속도로 떨어지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금 속도가 0입니다. 즉 연직 낙하 거리 h와 걸린 시간 t와의 관계는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관계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폭탄은 지금 100m만큼 낙하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은 루트 g분의 2h로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중력과 속도는 10, 그 다음에 낙하 거리를 100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초가 걸린 순간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은 지금 보면 20m의 연측 차이가 있으니까 총 80m를 낙하했다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그때 걸린 시간이 t2라고 하면 루트 g분의 2h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10분의 2 곱하기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루트 16이 되니까 걸린 시간이 4초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간 간격은 2 루트 5 마이너스 4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 폭격기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 폭격기가 가속 운동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폭탄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폭격기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격기가 등속도로 운동한다면 폭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탄은 떨어지는 순간 수평 속도는 폭격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폭격기가 만약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 폭탄은 이렇게 바로 연직 아래로 배열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은 떨어진 이후에도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먼저 떨어진 폭탄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폭격기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폭탄은 떨어진 후 수직으로 100m 낙하한 순간 폭격기는 수평 방향으로 30m를 더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 폭격기의 속도를 V0라고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이를 좀 지워서 풀어보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첫 번째 폭탄을 낙하하는 순간 폭격기의 속도를 V0라고 하면 2루트 5초 동안 폭탄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폭탄은 처음에 V0를 그대로 해서 2루트 5초만큼 이동하니까 이게 바로 폭탄의 수평 이동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폭격기의 수평 이동 거리는 초기 속도 V0의 시간 2루트 5초 그리고 더하기 등가속도 공식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시간 2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상대적인 변이라고 하면 빼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뺐을 때 바로 수평 거리가 30m였으니까 그 말은 2분의 1 A 2루트 5의 제곱이 바로 3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보면 제곱한 게 지금 20이 되죠. 그 말은 10A는 30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속도는 3m/s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만약 폭격기의 가속도가 음수라면, 즉 폭격기의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면 그때는 폭탄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 3번입니다. 표적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물체는 표적을 향해서 발사됩니다. 포물체가 떨어지는 표적에 명중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특정 시간 t에서, 즉 충돌하는 순간 포물체와 표적의 연직 위치가 동일함을 통해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포물체의 처음 위치를 우리가 0,0이라고 하고 초기 속도는 v0 그리고 발사각은 세타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체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임의의 시간에서 위치를 한번 나타내보면 수평 방향으로 위치 x1은 v0 코사인 세타 t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연직 방향의 위치 y1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 위치는 지금 XT로 지금 고정되어 있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즉 연직 방향을 Y2라고 한번 적어보면 Y2는 처음 위치 YT, 이 위치를 지금 처음 위치를 XT, YT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X2 같은 경우는 X2는 XT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 즉 포물체와 표적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건 일단 포물체가 충돌 지점까지 간다, 즉 X축 좌표가 XT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이 X1의 좌표를 XT가 되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V0 코사인 세타의 T라고 하면 바로 이때 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T가 되면서 즉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전에 포물체의 연직 위치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대입해 보면 y는 v0 사인 세타의 시간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t를 대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v0는 소거되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xt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 조건을 보면 포물체는 표적을 향해서 발사한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세타에 대한 특수각을 쓸 수 있는데, 즉 바로 탄젠트 세타가 xt분의 yt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탄젠트 세타 대신에
xt분의 yt를 대입하게 되면 바로 yt-2분의 1 gt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말은 결과를 볼 때 포물체의 높이하고 자유낙하하는 표적의 이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의 조건인 포물체가 떨어지는 표적에 무조건 명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 대해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의 O에서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 날아가 빗면의 Q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체가 P를 지날 때는 빗면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며 그 값을 h로 나타내겠습니다. 묻는 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두 번째는 O에서 Q까지 이동한 그 거리, 세 번째는 Q에서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좌표계의 방향을 빗면을 기준으로 세워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즉 빗면 아랫방향을 플러스 X방향, 그리고 빗면의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방향으로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직 아랫방향의 중력 가속도 G를 새로운 좌표계에 맞게 분해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즉 중력 지금 성분은 아랫방향으로 G 성분이니까 이 성분을 빗면에 나라는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성분 분해해보면 이 각이 30도가 됩니다. 즉 빗면 방향으로는 G sin 30도, 즉 2분의 1 G 성분을 등가속도를 갖게 되고, 빗면의 수직인 방향은 G의 코사인 30도가 되는데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 코사인 30도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G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2차원 등가속도 운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인데 물체의 위치가 P가 되는 지점은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즉 물체의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면 Y축에 대한 그 속도는 V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GT인데 이게 바로 0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연직 방향이 아니라 빗면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금 전에 설정했던 대로 중력 가속도는 새로운 Y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G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식을 정리해보면 걸린 시간 t는 루트 3g분의 2v0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정답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게 문제에서는 초기 속도 v0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라지 h, 즉 거리에 대한 함수로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문제에서 우리 지금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 있죠. 즉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고점 P점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도 v0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g, 그리고 이때 이 변위가 바로 라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v0는 루트의 루트 3 GH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V0를 앞에 풀었던 시간 t에 대입을 하게 되면 시간 t는 루트 3g분의 2 곱하기 루트 3GH가 됩니다. 이를 식을 조금 전체 루트에 한번 넣어보면 루트에 3g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4, 그 다음에 루트 3 GH가 됩니다. 그래서 G 하나 소거시켜주고 루트 3도 소거시켜주면 정답은 루트의 분모는 루트 3G, 분자는 4H가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점 Q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점 Q는 다시 지면에 도달한 지점이 되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전체 걸린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총 걸린 시간은 2t라고 적어서 루트 3g분의 4v0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루트 3지분의 2v0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빗면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빗면 방향으로도 2분의 g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한 이동 거리를 라지 L이라 쓰면 2분의 1은 2분의 1 AT 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바로 2분의 1 G가 되는 거고 걸린 시간은 루트 3G분의 4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3G분의 4V0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풀었던 V0는 루트 3GH를 대입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두 번째 답은 3분의 4 루트 3H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에서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풀었던 걸 잠깐 좀 지워서 풀이를 한번 마저 적어 보겠습니다. Q에서의 속도는 Q점에서의 각각의 성분 속도를 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합성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Y축 같은 경우는 발사하는 그 순간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겠죠. 아까 대칭성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즉 Y축 방향으로는 그 속도가 마이너스 V0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즉 X축 방향은 그 성분이 우리가 AT가 되죠.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2분의 G가 되고 걸린 시간은 루트 3G 분의 4V0가 되니까 정리해보면 루트 3분의 2V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최종 Q의 속도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2V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3분의 4 V0의 제곱 더하기 V0 제곱이니까 루트 3분의 7 V0의 제곱이 되는데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V0의 제곱이 루트 3GH니까 이 값을 대입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Q에서의 속력은 루트의 3분의 7 루트 3GH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두 개의 작은 공 A와 B를 수평거리 100 루트 3m 그리고 수직거리 100m 떨어진 상태에서 동시에 같은 속력 20m/s로 발사했습니다. 공 A는 수평 성분만 가지고 있고 공 B는 A와 B를 이은 직선의 세타 각도로 발사되었습니다. 두 물체가 공중에서 충돌한다 라고 할 때 다음 물음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첫 번째 세타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100 루트 3과 100을 통해서 이 그림에 해당되는 각도가 30도인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충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체 A와 물체 B의 X좌표가 같은 순간 두 물체의 Y좌표도 같다라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X 위치부터 한번 보면 물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도로 운동하니까 20 곱하기 T로 쓸 수 있겠고 이때 물체 B의 X좌표는 처음에 100 루트 3 빼기 속도 20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조금만 한번 정리해보면 양변을 20으로 나누고 한번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t로 좀 묶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은 5 루트 3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t로 좀 정리해보면 t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분의 5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 y좌표도 같다는 건데 물체 A의 y좌표 같은 경우는 처음 높이가 100m니까 100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순간 물체 B의 y좌표는 연직 속도의 성분 20 사인 세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공통항으로 소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양변을 20으로 나눠서 시간 t가 지금 빠졌죠. 시간 t로 정리해보면 시간 t는 사인 세타 플러스 30
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1번식에서 t와 2번식에서 t가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한번 보면 5는 또 소거되면서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30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서 어떻게 풀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보면 삼각함수 공식 중에 sin a 빼기 b는 sin a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라는 함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응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2로 좀 나눠보면 2 루트 3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30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은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2분의 루트 3 또는 2분의 1 이걸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코사인 3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같은 경우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또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이걸 좀 방정식 적어주면 위에 있는 이 형태, 삼각함수의 이 형태를 좀 맞춰서 한번 비슷하게 적어보면 사인 세타 플러스 30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30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 그리고 사인 30은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좀 만들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좀 힌트를 좀 보면 세타 플러스 30이 문제에서 주어진 a가 되고 30이 b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타 플러스 30을 이제 a 그 다음에 30은 b라고 뒀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활용을 한번 좀 해보자고 하면 뒤에 있는 항이 sin a-b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값이 2분의 1인데 이게 바로 sin 세타 플러스 30에 30을 뺀, 즉 sin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n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건 문제에서 요구한 세타가 30도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풀이 말고도 다른 또 기하학적 풀이를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자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상대 위치를 같다라고 풀 때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성분이 서로 소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 A와 B는 운동하는 내내 같은 중력 가속도 내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Y축 위치의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물체 AB가 동일한 중력장이 있어서 운동하는 게 맞지만, 마치 중력장을 무시한 상태에서 운동을 분석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물체 A는 아랫방향으로의 중력 영향 없이 오른쪽 방향으로 20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물체 B도 원래의 초기 속도인 20m/s의 운동 방향의 변화 없이 쭉 등속도로 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은 지금 요 양쪽에 각이 한쪽이 세타면 반대편도 세타가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밑변은 100루트 3, 세로축은 100m를 통해서 이 아래쪽이 30도인 걸 배웠죠. 그리고 수학 시간에 두 평행한 그 평행선에서 이게 지금 억각으로 같은 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타가 30도라는 걸 바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기하학적 풀이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는데,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x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물체 A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20 곱하기 시간 t, 그리고 그 다음에 물체 B 같은 경우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총 이동한 그 거리가 이제 100루트 3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0t 더하기 20의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30인데 우리가 세타가 30도인 걸 아니까 이제 코사인 60도의 t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했을 때 100 루트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20을 조금 나눠주면 식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겠고, 코사인 60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t는 5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3분의 10 루트 3 세컨드가 된다는 게 두 번째 걸리는 시간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챕터 4 2차원에서의 운동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